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틀 후면 6.4 지방선거의 본투표가 있습니다. 네. 이미 높은 사전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성향과 뇌구조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정치에 대한 과학 저널리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흔히 뇌구조와 관련해서는 머릿속에 음식에 대한 생각이 몇 프로 있다. 첫사랑에 대한 몇 프로다.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좀 재미있게 좀 구성된 그래픽인데 이런 게 돌기도 하지만 실제로 뇌구조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크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재밌는데 어느 부위가 자극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예, 2011년인데 조금 된 연구지만 최신 생물학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있는 카나이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것인데 네. 정치적인 태도와 관점의 차이 등이 뇌구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MRI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뇌 전두엽 한가운데 있는데 전 대상 회피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더 컸었고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측 편도체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네. 진보적 성향에게 큰 것으로 나타난 방금 전 대상 회피질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반응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네. 또 보수적 성향 있는 분들에게 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편도체라는 부분은 기억이나 인지 정서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공포와 혐오에 좀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뇌구조에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도체가 더 크게 관여를 한다. 네. 그래서 공포나 혐오에 관여한다면은 어떻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좀 민감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히빈 교수가 이미 2008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정치 성향과 공포 혐오를 느끼는 정도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자극을 해서 이제 이거 했는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위협적인 사진을 볼 때 네. 어떻게 보면 교감 신경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네. 피부 전도 반응이 이렇게 위협적인 사진을 봤을 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위협적이지 않은 그냥 보통의 사진들을 봤을 때에는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공포에 대해서 생리적인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연구들이 정치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고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사회학적인 관점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분야를 신경 정치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치 성향이 지금 방금 실험처럼 전적으로 뇌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일종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뇌구조의 결정론적인 시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증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난해 미국 유타 대학 연구팀이 2년간 진행한 실험 결과가 좀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르면 언어 기능은 좌뇌, 주의력은 우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기능에 따라서 딱 나눠져 있다. 그래서 네네. 여자는 어디가 발달하고 남자는 좌뇌가 발달했다 이런 네.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전형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좌뇌나 우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 이렇게 차이가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흔히 창조적인 사람은 우뇌형 인간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을 좌뇌형 인간이라고 하고 남성은 좌뇌형, 여성은 우뇌형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발해지는 것에 따라서 성향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뇌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뭐 성향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정치학적 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뭐 계급,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관점 그리고 그런 기존의 상식에 비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런 정도에서 아마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뇌구조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널리즘과 좀 과학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저널리즘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화 효과 이론, 그러니까 프라이밍 이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상황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선유 경향에 의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많이 쓰지 않고 구두쇠처럼 인지를 조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들을 또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인데요. 이미 스피노자는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이해와 동시에 일단 받아들이고 틀린 정보는 나중에야 평가해서 물리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또 심리학자인 데니엘 길버트는 그 사람들이 어수선한 조건 속에 있을 때나 그리고 시간의 압박을 받을 때 거짓된 정보를 더 자주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거식의 흑색 선전 같은 것들 되게 제한된 시간과 네네.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는 힘은 생각보다 좀 심리적인 힘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학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요? 예, 그 앞서 인지심리학 관련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가볍게 제시된 인상에서도 그 기존의 자극을 떠올리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좀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저널리즘은 우선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허점을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즉, 유권자들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그 심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치 정보를 판단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이 요구되고요. 또 아울러 흑색 선전이나 증명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피하면서 그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각 후보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 자체가 또 중요한 뉴스로 부각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흑색 선전을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심리와 같은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뉴스 아이템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널리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을 받는 걸 보니까. 네, 오늘 정치적 성향과 또 뇌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